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약 66만 명 정도 가량이 아예 그 취업 활동을 안 하고 구직 활동을 안 하고 그냥 구직 단념자 또는 쉬는 인구 통계로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 보도 자료를 제가 최근에 접했는데,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아마 일부 요소는 이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에 영상을 좀 남기는데요. 구직단념이나 쉬는 인구로 통계가 잡히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채용 과정에서의 어떤 부정행위 사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 NCS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공공기관이 됐건, 좀 규모가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 되게 그 찬반 양론이 많죠.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예, NCS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통해서, 이거 정말 공정한 채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약간 불공정한 요소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런 요소가 있죠.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 경쟁. 이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거나, 무슨 소송이 일어나거나 하는 문제가 없어요. 네, 여긴 특별히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2차 부분에서 갈 때, 면접이 만약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 면접 부분에서 되게, 불공정한 요소가 등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핏 뉴스 보도 자료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이 면접 단계에 갔을 때, 예, 면접 단계에서 신상 파악이 다 이루어진다.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저는 예전에도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주변에서 많이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이런 어떤 불공정한 신상 파악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게 왜 이걸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적인 예입니다.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아들이다. 또는 조카, 어떤 친척 관계다.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러면은 면접에 무조건 판정 결과가, 무조건 합격권으로 간다. 무조건 합격권으로 간다. 예, 이런 그런 어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예, 그런 관행적인 어떤 그런 사례나 이런 게 과거부터 많았거든요. 예, 요즘에도 종종 그런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직 단념을 결국 하게 되거나 어떤 그런 장기 휴직자, 장기적으로 쉬는 인구로 나오는 이유가 많이 발생을 한 배경이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인원이 좀 발생된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네.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고, 사실 이건 심각한 게 맞죠. 왜냐면은, 면접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객관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최근에도 뉴스 보기로는 제가 그런 뉴스 본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을 필기 합격을 하고 면접 단계까지 갔는데 뭐 면접에서 되게 뭐 억울하게 뭐 탈락 통보가 돼가지고 자살을 했다던가 하여튼 뭐 그런 뉴스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실 보면은 예, 그 사실 이 약간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면접에서 신상 파악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면접 참여자 중에 누군가가 뭐 이런 어떤 백을 가지고 있다, 가방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되게 사람들은 분노하죠. 굉장히 분노하죠. 아, 야,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막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물론 진짜로 NCS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애초에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 참여를 저는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필기 이런 채용을 하는 필기 시험은 제가 통과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통과할 실력도 안 되지만 하여튼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이제 이 구직 단념자나 쉬는 인구가 나오고 있는 통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비슷한 예시인데 이거랑 결국 비슷한 예시인데 그 뭐라 그러죠? 네, 말 그대로 그 부잣집 자제. 이 부잣집 자제. 이런 어떤 타이틀로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어떤 이 부모가 되게 부자다.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특혜를 받는 이제 자녀의 경우 어떤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어떤 한국에서의 일자리 경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뭐 약간 이런 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래요. 뭐 확실히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런 어떤 말까지도 막 흘러나오는 걸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가방끈이 얼마나 튼튼하냐 이런 걸로 그 이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뭐 서로 자기들끼리 뭐 지내는 집의 평수가 뭐 몇 평이냐 몇 평이냐 뭐 이런 걸로 비교질하면서 뭐 되게 좀 못 사는 친구는 아예 왕따를 시키는 작은 애는 왕따를 시키는 문화 뭐 이런 문화도 요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진짜 있나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불평등이라는 거를 되게 이제 접하면서 사회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는 경험을 한 세대분들이 20, 30대 분들은 많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의욕이 안 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거 구직 활동에서 취업을 해봤자 내가 이 부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이 부잣집, 이 부유한 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내가 따라잡을 그런 어떤 여건이 현재 시대에는 23년도 현 시대에는 불가능해.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가는 게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되게 지배를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아예 그냥 구직단념을 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다양한 사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이슈라고 보는 게 맞죠. 예. 분명히 문제가 큰 부분인 건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당장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뭐 자격증에만 냅다 그냥 올인을 하던 삶을 이제 살다 보니까 워낙에 머리가 나빠서 자격증은 뭐 한 수십 번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좀 내가 그래도 좀 없는 형편에서라도 어떻게든 내 스펙을 끌어올려서 밥벌이 할 수단을 어떻게든 나도 좀 구해보자라는 그런 일념으로 저는 좀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는, 그래. 좀 이제 느긋하게 자격증 준비하면서 뭔가 밥벌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또 천천히 물색을 해보자. 약간 이런 시점에 저도 온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여유를 가지고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래 나는 이제 어차피 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당장에 좀 글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약간 눈을 좀 낮춰서, 눈을 낮춘다기보다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길게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래도 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창의적인 활동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진짜 뭐 단순한 4대 보험 되는 직장 생활만으로는 이제 노후가 대비가 안 됩니다. 뭐 이미 벌써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 지금 50대, 60대 분들 다시 어떻게든 일자리 구하려고 막 자격증 준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격증 준비하는 50대, 60대 분들을 저도 이제 시험장 가면서 매번 보지만, 이게 회사라고 하는 곳은 더 이상 나에게 평생 도움이 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이미 깔린 거죠, 사회적으로. 그러한 작용도 있지 않을까, 이 구직 단념자가 많은 이유가. 그런 것도 약간 좀 일부 내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마 기술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주저리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요즘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뭐 어느 연령대건 상관없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양할 건데, 항상 핵심,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럽니다. 제가 자격증 준비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밥벌이 수단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자격증 준비를 하죠. 여러분들도 이거를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굶지 않고 적어도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생활을 하고 싶다 라는 거를 목표로 자격증 준비를 한번 해보신다면, 분명히 아마 돌파구가 생기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생기진 않았는데, 어떻게든 이것저것 막 모색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다양한 어떤 계획을 막 세우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막 시행착오도 겪고 있긴 합니다만, 또 그것도 나름의 어떤 나중에 노하우로 축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다양한 시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격증 준비를 일단은 어떤 종목 분야가 됐던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준비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적성이나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적성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적성을 내가 나 스스로도 모른다고 한다면 다양한 자격증을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럼 나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제가 좀 이거 관련해서 워낙에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떠들어 봤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뉴스 보도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챙겨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건지 그런 거를 좀 심층적으로 심오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를 강조하고자 이번 영상을 남긴 겁니다. 앞으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또 인구도 많이 감소할 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이제 봉착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 중에 한 수단이 바로 자격증이라고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